양면 인쇄를 해야 돼요. 모자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불편하게 해서 저기 안에가 관공서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준비되시면은 제가 사태의 변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저는 사퇴서와 대통령 임명장을 위원장에게 전달하러 갔으나 위원장님이 회의를 주재 중이었기 때문에 뵙지는 못하고 사퇴서와 임명장을 제출하고 왔습니다. 제가 사퇴의 변을 글자로 좀 정리해왔습니다. 이걸 낭독해 드리는 걸로 하고 질문이 있으면 오늘은 질문 받겠습니다. 사참위원직을 사퇴하며 오늘 저는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직을 사퇴했습니다. 제가 사퇴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는 2017년 12월 12일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법을 제정했는데 이 법은 공포와 동시에 효력을 발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은 법 공포 후 30일 이내에 사참위원을 모두 임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사참위원 임명을 지체하지 말 것을 법률이 정해놓은 겁니다. 그러나 저는 자유한국당 추천 사참위원이 공석이 된 지 무려 반년이나 지나서야 문재인 대통령은 저를 사참위원으로 임명했습니다. 제가 청와대 인사수석실에 제 개인의 신상정보 제공 동의서를 모두 제출한 바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는 저에 대한 인사검증을 최소한 법이 정한 30일 이내에 모두 마쳤어야 하며 인사검증을 마치면 즉시 사참위원을 임명할 의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저에 대한 사참위원 임명을 지체한 가운데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사참위 지부 소속 국가공무원 40명이 저에 대한 사참위원 임명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자 서울호 유족 및 가습기 피해자 그리고 그 유족들이 동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야당 추천 사참위원에 대한 악평을 집단적으로 표명한 전국 공무원 노조 사참위 지부 40명은 대통령의 사참위 위원 임명을 저지할 목적으로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는 실정법 위반 행위를 감행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법에서 여야가 합의한 법률에 의한 야당의 위원 추천 권한을 무시한 것은 물론이고 저 개인에게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공무담임권입니다. 직접적으로 침해했습니다.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법에 의하여 야당이 추천한 위원에 대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거부 권한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공로 사참위 지부의 집단 행동을 단속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6개월간 임명을 지연시켜 사실상 대통령조차 저에 대한 임명을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총선이 임박하자 여당 추천 상임위원회 교체가 불가피했던지 어쩔 수 없이 저에 대한 임명을 상임위원 임명과 동시에 할 수밖에 없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진상규명특별법은 조속한 진상조사를 최우선의 가치로 규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법의 취지를 대통령이 직접 무시한 겁니다. 이런 청와대의 이해하지 못할 행태로 인해서 2년 한시법인 사회적 참사 특조위가 근 6개월 동안 이상 야당 추천 사참위원이 공석인 채로 운행이 되는 파행을 자초했습니다. 이 사단의 가장 큰 책임은 저에 대한 임명을 지체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대통령이 임명을 지체하는 동안 세월호, 5.18, 정대협 이런 단체와 관련된 이런 단체 소속원들이 저를 형사고소도 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 진정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저는 경찰서에 불려가 조사를 받고 변협에 소명서를 제출하는 불명예를 입었습니다. 다행히 변협은 조기에 진정사건을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형사사건은 명백히 죄가 되지 않은 사건임에도 아직까지 종결 처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참여연대 선임간사의 주도로 저에 대한 마녀 사냥도 동시에 시작됐습니다. 프리덤 뉴스를 극우 매체로 매도하고 저를 거짓 뉴스를 작성, 유포하여 극우적 활동을 해온 사람으로 매도했습니다. 참여연대 선임간사의 주도로 발표된 성명서에 의하면 제가 세월호 참사를 왜곡하고 박근혜 탄핵 반대를 주도했으며 태블릿 PC 조작서를 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세월호 유가족 대표단이 벌인 대리기사 폭행 사건의 피해자 대리기사를 무료 변론했던 것이 청와대 공작 정치였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의혹 제기는 당시 세월호 유가족 대표들에 의해 폭행당한 대리기사의 명예를 짓밟는 무책임한 처사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국민들에게 밝힙니다. 제가 2014년 대리기사 폭행 사건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것은 순전히 저 개인의 결정에 의한 것입니다. 그 사실은 당시 세월호 유족 대표단과 그 대표단의 변호인단이 더 잘 알 겁니다. 가서 물어보세요. 저의 순수한 무료 변론 행위가 도대체 세월호 침몰의 진상을 밝히는 특조위의 조사 업무 방해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뿐이 아닙니다. 제가 5.18 북한군 개입설을 유포했고 반일 종족주의를 전파하고 비리 사립 유치원을 옹호했으며 탈원전 반대 운동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메고 있는 이 배지가 탈원전 반대 운동 배지입니다. 제가 탈원전 반대 운동을 했다는 것과 사참이 제가 사참위 활동과 무슨 관련이 있다는 말입니까? 탈원전 반대를 하면 사참위 위원이 될 자격이 없습니까? 사참위 위원들, 세월호 유족들은 국민들의 머릿속까지 사상이나 이념이나 경제적 가치에 대한 관념까지도 좌지우지해야 된다는 겁니까? 저는 5.18 유공자 명단 공개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있을 뿐입니다. 참여연대 선임간사의 주도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들은 청와대 수십 개 단체의 연맹으로 저의 임명 반대 공동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일련의 사태를 지켜보면서 야당 추천 사참위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잃지 않기 위하여 대통령이 사참위원으로 임명해 주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사참위 위원 임명에도 불구하고 합법적인 사참위위원회 회의 참석을 물리력으로 저지하는 사태가 2019년 12월 24일과 같은 달 31일 그리고 올해 1월 7일 3번이나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24일 오전 10시 40분경부터 11시 10분까지 저는 사참위 전원회의장에서 불과 10여 미터 떨어진 복도에서 세월호 유족들과 5.18 피해자로 주장하는 일군의 인파에 갇혀서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로 차마 표현하기 어려운 욕설과 모욕을 당하는 채 감금당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참위 위원장은 사참위 위원이 위기에 처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시위대를 해산하거나 하려는 노력이나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를 느낀 제가 112에 구조 요청을 했으나 경찰은 늑장 출동을 한 후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관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태를 또 다른 형태의 사회적 참사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법치와 민주주의가 파괴된 아수라장의 현장이 바로 그곳이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의 임명장을 가진 사람도 마음대로 출석할 수 없는 곳, 그것이 바로 사회적 참사 특별위원회라는 곳입니까? 사참위법 제44조는 누구든지 직무를 집행하는 위원, 직원, 자문기구의 구성원이나 감정인에 대해서 폭행, 협박이나 위계로 직무 수행을 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합니다. 저는 오늘 사참위 위원을 사퇴하지만
재직 중에 이런 불법 행위를 묵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들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법 위반으로 관계한 기관에 의법 처리를 요청할 것입니다. 물론 제가 불법적으로 사참위 참석이 배제된 채 의결이 강행된 사참위 전원회의 의결 또한 원천 무효입니다. 민주적 절차에 따라 국회가 제정한 법률과 대통령의 신임 행위까지 송두리째 무시할 수 있는 사참위는 과연 법위에 군림하는 조직입니까? 공권력의 자의적 지배나 마찬가지로 내 편이 아니면 무조건 안 된다는 사고방식도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이상 지향돼야 할 겁니다. 상대편이면 무조건 흠집내기, 편가리기가 사회적 참사위원회까지 깊숙이 스며든 오늘의 현실에 매우 우울한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사참위 회의에 제대로 한 번도 참석하지 못한 저에게 대통령의 임명장은 너무나 가분한 것이기에 임명장을 돌려드리고자 오늘 여기에 가져와서 돌려드렸습니다. 저는 늘 그래왔듯이 시민의 편에서 시민의 변호사로 일을 할 것입니다. 세월호 유족 대표단이 정치인과 야밤에 만찬을 즐기고 나서 대리기사를 폭행한 그 당시의 사건을 국민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쌍방 폭행으로 몰려 처벌될 위기에 처한 대리기사의 누명을 제가 벗겨드렸듯이 저는 오늘 이와 같은 마녀 사냥에 굴하지 않고 저의 오명을 싣기 위한 나름대로의 새로운 행보를 시작할 겁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년 1월 13일 사참위원 김기수. 이상 제가 사참위원직을 사퇴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제가 일부 기자님들한테는 파일 전송했습니다만은 못한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공유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제 의견을 좀 국민들한테 많이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음 일정이 있어서 긴 질문에 답하지 못하고 딱 한 분이나 두 분만 질문이 있으면 간략하게 해주시죠. 세월호 유가족들은 처벌에 사과하실 생각입니다. 사과할 생각 없습니다. 제가 잘못한 거 있으면 법대로 처리합니다. 법적 조치하신다고 하셨는데 누구누구를 법적 조치하신 건가요? 오늘 법적 조치를 할 사람들은 정공로 저에 대한 국가공무원법 66조는 국가공무원들은 집단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65조는 정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66조는 집단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집단 행위로 저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사참위원 추천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집단으로 발표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66조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저는 고발합니다. 두 번째, 참여연대 선임감사 장모 씨가 주도로 가습기내과 세월호 유족들을 등등 관련 단체들로 하여금 성명서를 수차례 발표하고 그 성명서를 청와대에까지 전달하고 그리고 지난번 3차례 저의 출석을 방해한 그 배후에 참여연대 선임간사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한 분만 제가 오늘 고발합니다. 다른 사람은 유가족들을 저번에 뭐 이렇게 세월호 회의 참석을 방해한 현행범이라고 유가족들은 사참위에서 앞으로 제가 다 할 일이 아니고 사참위에서 의법 조치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저는 사참위라는 조직이 꾸려진 이상 사참위원회 안에서 벌어진 불법 행위는 사참위원장이 처리해야 될 문제이고 저희 개인에 대한 폭행을 제가 유족을 고소함으로써 저한테 그런 부담까지 떠넘기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참위원장이 처리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변호사님이 대표로 있는 팬덤들께서 세월호 끝났다, 세월호 그만하자 그런 방송들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 세월호 쪽으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그동안 있고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답변하기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계속 논쟁거리가 되기 때문에 오늘 이 기자회견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